뼛속까지 파고드는 사랑. 제1화. 신비한 남자.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 고요한 호텔 복도에서 산발이 된 여자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 탕. 여자는 반쯤 열려있는 호텔 방 안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컴컴하였고 소파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도화연은 급히 들어가 소파 뒤에 몸을 숨겼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가 뿜어내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도화연은 횡설수설하였다. 이 남자 무섭다네. 남자는 손을 내밀어 도화연의 팔목을 잡았다. 여린 그녀를 보니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게 뭐 하시는 도화연이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도화연의 입술을 탐했다. 이건 와요. 도화연이 소리질렀다. 그녀는 이곳에서 나가려고 했다. 이름이 뭐야? 내가 책임질게. 백승엽은 도화연을 안았다. 미친. 저는 누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프다. 차에 깔린 것처럼 아픈 느낌이 들었고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도화연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여자라고 해도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키며 옷을 주웠고 슬쩍 그 남자의 허리에 새겨져 있는 독수리 문신을 보았다. 도화연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어젯밤 있었던 일을 최대한 생각하려고 했다. 어젯밤 그녀는 약혼식에 참석하였다. 연지혜와 조한양의 결혼식이었다. 연지혜는 그녀의 소꿉친구였고 조한양은 그녀의 첫사랑이다. 조한양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기억을 잃어버렸고 연지혜가 끼어들면서 지금은 조한양의 약혼자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리 연지혜는 사람을 시켜 도화연을 납치했다. 비록 도화연은 도망쳐 나왔지만 어젯밤 낯선 남자와 자신의 처음을 보냈다. 거기까지 생각하던 도화연은 참을 수 없었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은 하루다. 그날 호텔. 사장님, 어제 호텔 CCTV가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왔던 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백승엽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썹을 꿈틀거렸다. 찾아내. 백승엽은 어젯밤 그 여자가 그리웠고 첫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더 기분이 좋았다. 비록 누군가 어제 자신에게 약을 타서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입술 감촉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바로 그때 체리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바로 목걸이를 주었다. 그 목걸이는 그의 것이 아니니 분명 어젯밤 그 여자가 남기고 간 것이다.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제2화. 아들이 아프다. 5년 뒤 시티센터 병원 병실 안. 간호사는 어린 남자아이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고 아이는 얌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바가지 머리에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아이는 너무도 귀여웠다. 주사를 맞은 뒤에 간호사는 그 아이에게 알사탕을 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가 이번 주는 사탕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누나. 말도 잘 듣네. 간호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아이는 병원에서 가장 어린 백혈병 환자이다. 귀엽게 생긴 데다 말도 참 잘 듣는다. 역시 저기 엄마 오시네. 병실 밖. 도화연은 심란했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윤희는 엄마를 보고 살짝 웃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냈다. 엄마, 안녕. 우리 아기. 오늘 엄마가 뭐 사왔게. 도화연은 일부러 더 활기차게 들어갔고 아들과 식사를 했다. 간호사는 도화연을 보았다. 도화연은 바로 윤희 먼저 먹으라고 한 뒤에 간호사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간호사는 윤희 모자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 윤희의 초췌해진 모습을 보고 그녀가 말했다. 윤희 어머니, 윤희 상황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의료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도화연은 답답했다. 지난달에 금방 납부했는데 벌써 다 썼다고 한다. 그녀는 바로 가방 안에서 지난번 장민아가 줬던 돈을 간호사에게 건네며 사정했다. 간호사님, 지금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힘들어하며 말했다. 저희는 치료에 힘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도 규정이 있어서 만약 의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저희도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화연이 말했다. 제가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병실 안에서 윤희는 얌전히 밥을 먹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도화연은 눈물이 차올랐다. 아들이 생긴 건 우연이었다. 그때 그녀는 임신한 줄 알고
병원으로 갖고 아이를 지우려고 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 근처 작은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그 병원은 자격증이 없는 병원이었고 시간이 흘러서 보니 아이가 지워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제 6개월이나 지났고 지우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도화연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된 것이다. 그녀는 조산을 하였고 아이는 선천적 백혈병을 앓았다. 골수 이식을 해야 하지만 맞는 골수를 찾지 못해 병원에서 약물로 치료를 하면서 버티고 있었다. 의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도화연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니 찾을 길이 없다. 도화연은 답답했지만 아들을 볼 때면 눈에서 꿀이 떨어졌다. 엄마, 오늘 간호사 누나가 나 용감하다고 칭찬해줬어요. 이제 커서 주사도 안 아파요. 윤희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윤희 정말 착하네. 엄마가 우리 윤희 많이 사랑해. 도화연은 아들에게 뽀뽀를 했다. 나도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도화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꼭 쥐고 말했다. 그럼 우리 윤희 더 용감해질 수 있어. 엄마가 조금 바빠질 것 같은데 혼자 병원에서 주사 맞고 있을 수 있어. 엄마 못 보면 우리 윤희 두렵지 않겠어. 사실 아이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고 철이든 윤희였지만 그래도 인상을 썼다. 하지만 윤희는 바로 웃으며 말했다. 안 무서워요. 도화연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도 조건이 된다면 병원에서 아들과 함께 있고 싶다. 매일 옆에서 윤희를 돌보면서 말이다. 하지만 윤희의 병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녀는 일을 하면서 반드시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제3화 재회. 도화연은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5년 동안 그녀는 정말로 많은 일을 했다. 주방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마트 캐셔까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서 클럽에서 여종업원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고 전혀 망설임 없이 갔다. 왜냐하면 월급과 보너스까지 두둑이 챙겨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화연씨, 12번 룸에 술 가져가요. 도화연은 바로 대답하고 술을 가지고 들어갔다. 룸에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호화 자체였다. 남녀가 짝을 맞춰서 앉아 있었는데 다들 부자들 같아 보였다. 도화연은 공손하게 술을 세팅했고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갔다. 중간에 앉은 남자는 다리를 꼬고 있었고 편안하게 있었지만 왠지 모를 포스가 느껴졌다. 그는 생각에 잠긴 것 같았고 자꾸 눈이 갔다. 그녀가 술을 세팅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를 잡고 말했다. 술도 많은데 놀다 가지. 무례한 손님이었다. 도화연은 다른 직원이 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했으나 그는 놓아주지 않았고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았다. 도화연은 아주 예쁘게 생겼다. 아들 미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들이 그렇게 잘생긴 것은 당연히 아빠의 유전자도 좋기 때문이다. 병다. 여기 있는 거 모두 따지 않으면 너희 사장한테 말한다. 술에 취한 사람은 도화연의 날씬한 몸매를 탐하며 말했다. 병을 따라고 했지 옷을 벗으라고는 안 했잖아. 왜 이렇게 꿈을 대? 그럼 왜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야? 도화연은 아주 꽉 잡혔고 팔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그녀는 룸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고 다들 무서워 보였다. 그때 소파 중간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내뿜었다. 백승엽은 억지로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왔다. 이제 막 유럽에서 개국해서 시차도 적응하지 못했던 그는 이런 상황이 너무도 짜증났다. 도화연은 긴장하면서 당황스러웠다. 참 잘생겼다. 백승엽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썹을 심하게 꿈틀거렸다. 그 순간 눈빛이 마주쳤다. 백도련님, 저 여자 마음에 드세요. 다들 엘리트들만 있는 자리였지만 백승엽은 그 중에서도 최고였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눈치를 본다. 누군가 도화연을 발로 찾고 웃으며 말했다. 야, 저기 저분한테 가서 빌어. 팔고 싶은 것도 팔고 너는 팔 잡히는 거야.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고 도화연은 갑자기 정말로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포스를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다. 빌자.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도화연도 알고 있었다. 만약 저 남자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저기 그녀는 목소리가 아주 낮았고 마치 힘없는 개미 소리보다도 더 낮은 것 같았다. 백승엽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너무 익숙한 목소리다. 정말로 백도련님께 같다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감히 누가 백승엽에게 먼저 말을 걸어. 죽고 싶은 건가. 도화연은 소파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살짝 웃는 것을 봤다.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고 하얀 연기를 내뿜었고 그 연기 너머로 살짝 올라간 입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5년 전에도 누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나랑 첫날 밤을 보냈어. 너는 무엇을 해줄 건데. 제4화. 당혹스러웠던 하룻밤. 도화연은 아직도 병원에 있는 윤희가 걱정되었고 조금 전 작은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굳은 듯이 백승엽 앞에 서 있었다. 술은 마셔. 응. 도화연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가 그의 말을 이해했다. 네. 여기 반병 마시고 나가. 백승엽은 귀찮았다. 그는 여기서 왜 쓸데없는 여종업원이랑 이러고 있는지 몰랐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도화연은 꿀꺽꿀꺽 마시다가 도저히 더는 마실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내려놓지 않고 전부 마셔버렸다.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양주 반병을 혼자서 다 마시다니. 도화연은 한숨에 마셔버렸고 병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 마셨으니 이제 나가봐도 될까요? 그러나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백승엽의 품에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도화연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옷이 어디 갔지? 그녀는 헐렁한 남자 셔츠만 입고 있었다. 깼어. 밖에서 누군가 말했다. 커튼이 움직였고 거기에는 담배를 물고 있는 남자가 서 있었다. 어젯밤 그 남자다. 남자는 가운을 입고 있었다. 아마 금방 샤워하고 나온 것 같았고 머리에도 물기가 있었다. 저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도화연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이미 할 거는 다 했지. 백승엽은 재밌다는 듯이 말했다. 멍청하기는. 그러니 술을 마시고 그렇게 바로 쓰러지지. 당신 비거해. 도화연은 아찔해놨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네. 백승엽은 귀찮은 듯 말했다. 그 정도 몸매로 내가 그쪽을 탐할 것 같아. 그 몇 분 동안 도화연은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다. 놀랐던 가슴은 다시 진정되었다. 도화연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물었다. 제 옷은 어디에? 누가 갈아입혔나요? 오바이트 해서 버렸어. 내가 갈아입혔고. 도화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준비할 틈도 없이 그 남자는 가운을 입은 채 갑자기 다가왔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남자에게 잡혔고 그의 다리 위에 앉았다. 그는 화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얼굴을 가까이에서 뚫어져라 쳐다봤다. 담배를 물고 그가 말했다. 어제 취해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얻는 게 있어야지. 도화연은 놀란 토끼 눈을 떴다. 포켓몬을 앱 다운받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사랑의 더 많은 챕터를 즐겨보세요.